어서 오세요. 색깔을 빨간색으로. 오. 야, 근데 그 여캠들이 뭐 남캠 여캠들이 이제 초고화질 핸드폰 방송하는 거는 아예 애초에 캠을 쓰지 걔네들은. 비싼 캠 고급 마이크와. 근데 그 옆캠이 그 S22 울트라를 써 초고화질을 쓸 필요가 있는 거야? 어? 얼마나 엽기적인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건가? 일어나서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세탁기에다가 꼭 그 입은 옷도 넣고, 그리고 나서 밥을 잔뜩 먹고 카메라를 켜고. 근데 이거 프리즘 스튜디오를 켜면 이게 무료 아저씨인데, 무료 아저씨. 이게 무료 집도 있고, 무료 집도 있고 무료 아저씨도 있어요. 무료 아저씨가 참 마음에 들어. 무료 집이 좀 질렸어. 그래서 근데 무료 아저씨가 좀 마음에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무료 집은, 이거는 강남이나 뭐 이렇게 어딜 가든 뭐 서울에서 방송하거나 하는 이런 집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하는 이제 워킹 방송, 그거는 집에서 하는 방송. 거의 두 가지지 그건 보니까. 돌아다니거나 집에 있거나. 사람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은 사냥하는 거, 돌아다니는 거. 근데 요새는 뭐 물질 사냥이라기보단 뭐 쇼핑 이런 것도 뭐 다 주문하면 오는 거고, 정보 사냥이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것을 입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장사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집에서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그러니까 학교나 뭐 이런 강의실에서는 과거의 지식과 그런 것들을, 다른 나라의 지식, 문서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해석과 그런 것들을 한다면, 인터넷 방송도 여전히 그 교육 효과가 이제 주 효과예요. 사실은 재미도 다 교육이고, 그래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더욱 인터넷 방송을 키는 사람들은 돈 벌려고 나도 키는 건 맞지만, 그 점을, 본질은 사실은 누군가에게 어떤 자신의 모습을 전파하는 거, 평가받는 게 이제 이 활동의 주된 그 컨텐츠,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타겟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됩니다. 자신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왜 나는 돈 벌려고 방송을 켜서 활동을 하는데, 영리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그 제재를 받고 그렇게 뭐 망신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바보입니다. 법은 무지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멍청한 건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다 착취해가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상황을 파악하고 체크하고, 그 유승준 랩에 나오잖아. Check it up now. 당장을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영리를 취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전쟁터라서 손해만 안 보면 다행이에요. 누군가가 영리를 취한다는 건 아무래도 다른 자들에게 빼앗은 거고, 성공이라는 건 많이 빼앗은 자가 하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와, 신기하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파티원 모집. 혼자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롤플레잉이라고 해서 파티원이 모집돼야 되고, 또 이제 파티원도 이제 게임 많이 해보신 분은 알지만 현실하고 똑같이 딱 들어가서 레벨이 서로 맞고 장비가 서로 맞으면 이제 계속 하는 거고, 아니면 한 번 하거나 또 들어가자마자 나와버리죠. 그럼 여유로운 사람은 한번 같이 파티로 해서 좀 던전 돌아주거나 희생을 좀 기울어도 쩔을 해준다고 하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익에 굉장히 급한 사람들, 또 성격이 현실에서도 굉장히 그 효율적인 사람들,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진화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얌체 같다고도 불리죠. 이제 거꾸로 해. 거꾸로. 얌체라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는 최대 효율화된 건데, 이제 그 얻어먹고 사는 입장들에서는 거꾸로 이제 원망을 하지.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됐어요. 파티원 모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누군가가 이 방을 만들어서 이 파티 팀을 막 이렇게 방송을 켜서 파티를 모집하고 이제 가는 건데, 사람들 내가 이제 오래 게임하면서 많이 관찰을 해봤는데 그 방 만드는 것 자체를 굉장히 거부하는 좀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방을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도 자기가 뭐 장비가 좋거나 레벨이 높지 않아도, 대부분 장비가 좋거나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네, 그렇지 않아도 일단 방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역할이기 때문에 그 파티장이 뭐 장비가 좋거나 레벨이 높지 않아도 어느 정도 구성원들을 잘 모집한다면은, 또 이제 구성원 중에는 이 방송을 키는 거나 이렇게 방을 만드는 거, 주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과거에 어떤 자기가 뭘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제가 대장감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들, 망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중에서도 성실함과 끈질김이 있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실패에 대한 그 반성으로서 열심히 성실하게 이제 준비를 해서 다른 딜러로서 서포터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레벨을 올리거나 장비를 강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얻으면은 정말 제대로 된 파티를 구성할 수 있죠. 방송 중에 제일 신기한 게 이 편의점 방송인데, 매장 방송. 이게 미친 듯이 바쁜 편의점은 이제 방송을 안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정도를 받는 영리활동 하는 중에 부업으로 이제 방송을 켜서, 아니면 이게 컨셉일 수도 있지만 거의 컨셉이 아니야.
근데 방송은 대부분 이제 다른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방송만 하잖아. 아나운서처럼. 방송이 직업이잖아.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뭔가를 팔면서 방송하니까 좀 다른 컨셉이 생기는 게 뭐냐면 약간 그 놀고 먹는 듯한 느낌이 들기 마련이야. 방송만 하면. 그런데 현실과 좀 떨어져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면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뭔가의 규정이나 뭐 이렇게 생활에서 시간이나 뭐 근무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희생적으로 자기의 그 상태 유지를 위한 가동 모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보여주기 위한 예절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욕은 안 하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매너가 있죠. 근데 그런 면에서 또 괜찮지. 그리고 제일 신기한 건 그 PC방 알바 하시는 분인데 진짜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보는 사람이 굉장히 미모가라서 그런지 굉장히 그 보는 사람이 많아요. 이 영어 버전으로 깔면은 이 펜은 펜이지만 그냥 그 펜 가입이 안 된 그냥 건빵이라고 불리죠. 그 그거 이제 뷰어라고 표현이 되거든. 뷰어. VIWER 뷰어. 보는 사람 표현되는데 굉장히 괜찮은 말인 것 같아. 뷰어. BJ 뷰어라고 할까? 좋아요. 그럼 시청자라는 닉네임 버리고 BJ 뷰어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있어 이미. BJ 뷰어가 있어. 신기하다. 그러니까 BJ 시청자의 영어 변경 이름인 BJ 뷰어가 이미 있어. 신기하네. 이 새로 바꾼 번호도 또 누가 쓰던 번호인가 보네. 뭐 이렇게 장기 뭐 보험 연체가 됐다고 카톡이 오네. 뭐 KB 손해보험 이런 데서. 근데 전에 쓰던 사람이 이름을 뭐 대충 알 수 있으니까 좀 흥미롭긴 해요. 바로 불락. 옛날 같지 않아요. 한두 번 이런 거 귀찮은 걸 당한 게 아니라서 바로 과감하게 블랙. 옛날 같지 않죠? 프로 방송이 되면 바로 이상한 애들 감지를 하고 거기에 타격도 받지 않고 바로 블랙을 넣어버리는 것처럼 이제 과감. 아니 근데 이게 혜민스님 그 프로필로 어떻게 보면 뭐 불교의 그 승려 이 동양에 와가지고 중국을 통해 넘어오면서 도교와 좀 합쳐져서
승려들이 알아서 밥 짓고 시주를 통해서 이렇게 약간 그 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찰 형식을 하기 전에 인도식 초기 기독교가 있듯이 초기 불교 십자가가 상징이 아니고 물고기가 상징이었던 그 물고기 모양을 그리는 바닥에 그리는 게 상징이었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 뜻을 하던 것처럼 초기 인도 불교 사람들에 의해서 변형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원래의 그 위대한 인물의 뜻을 반영한 불교에서는 일을 하고 돈을 벌 충분한 머리와 육체적인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탁발이라고 해서 이제 걸식을 합니다. 얻어먹는 거죠. 그 이유가 얻어먹는 걸 자기가 자처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진정한 도움이 행위자에게 시주하는 시주자에게 복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또 이제 그 받으면은 뭐 하나씩 가르침을 준다고 해요. 거꾸로. 근데 좀 이상하지. 거지가 이제 가르침을 줄 일은 없지. 망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진짜로 망한 게 아니라 일부러 역할을 나눠가지고 수행을 한다고. 지적인 능력을 진화시키는 거에 몰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졸리는데 밥 먹고 좀 이거 할 거 하니까. 야, 근데 또 그 공부하는 방송이 진짜 막 또 생기네 비슷한 게 신기하네. 근데 이게 시청자가 그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많아도 무조건 여기는 그 수익입니다. 데이터 많이 찍어봐야 오히려 그 너무 무료 유저가 많아지면은 그 더 안 터집니다 이게. 이게 새로운 장르라고 봐야 되는 건가? 글쎄 이게 오늘 굉장히 특이한 방송을 하나 발견했는데 큰 오브차카 거의 뭐 사자개 두 마리와 함께 고기를 이게 막 털옷 같은 것도 비슷하게 있고 그 장첸 컨셉 영화 거기 범죄도시의 장첸 컨셉으로
선글라스를 끼고 머리를 묶고 고기를 구워 먹는 방송을 하는 사람 봤는데 굉장히 재미는 있어요. 일단 컨셉 자체는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근데 나는 이제 강아지 키워본 사람으로서 어서오세요. 유튜버 2022님. 뭘 입고 있냐고요? 흰 티 입고 있죠. 샤워를 하고 나서 지금 흰 티 입고서 있습니다. 밥 먹고. 그게 아니라 뭐래더라? 하여튼 강아지가 고기 구워 먹는데 옆에 있는 큰 강아지가 고기를 이렇게 응시하더라고, 먹고 싶어서. 근데 훈련되어 있는 강아지라서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거 뭐냐, 전에 어떤 외교관이 위에만 이제 사무실로 있고, 근데 외국 사람들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방송은 이게 오래 해보면 알지만은 잘 씻고 방송합니다. 왜냐면 왠지 사실은 이렇게 냄새 같은 거는 방송을 통해서 전달이 안 되잖아. 근데도 사람이 스스로를 속일 수가 없잖아. 스스로가 안 씻고 방송을 하면 스스로가 스스로의 더러움 때문에 불쾌함이 이게 드러나, 미세하게. 그래서 전달이 됩니다. 그것도 예전에 초기에는 일부러 막 향수를 뿌리면서 방송을 했어. 씻고 나서. 방송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어차피 이렇게 방송하다가 갑자기 나가, 우리. 시청자 오고, 가끔 이게 항시 시청자가 있는 방송은 아니지만은 오시는 분들 가끔 이렇게 오면은 뭐 같이 미션을 하러 나갑니다. 이대로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입고서. 예, 자꾸 한방 많이 해요. 근데 유튜브로는 안 틀고 하는 것 뿐이죠. 잠방이요? 잠방? 본의 아니게 요즘에는 아프리카 아이디를 이제 삭제하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초기에는 좀 켜놔야 되기 때문에 가끔 합니다. 근데 이분 되게 특이하시다, 이거. 가성비 좋죠, 근데. 2022님 되게 독특하신 분이다. 와, 신기하네. 누군지 알겠다. 요즘에 영진이를 통해서 내가 좀 알았는데, 이게 나를 계속 검거하더라고. 내가 유튜브 닉네임하고 프로필 사진 바꿔가지고 까불면은 나를 계속 검거하더라고. 저번에 걸려가지고 10,000원 뜯겼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기운이 없는데 시청자들이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고 지쳐 보인다고 하니까 내가 부캐로 들어가가지고 이거 10,000원 쏘면 금방 기운 난다고 얘는 그랬는데 난 거를 금방 검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채팅은 내가 걸렸으니까 내가 10,000원 써야겠다 하면서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 옆에 있는 인출기 들어가서 10,000원 이체했어요 그때. 근데 이게 금방 알더라고. 알던 사람하고 이렇게 필담을 나누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바꿔도 금방 압니다. 저번에 한번 당했어. 고릴라 독초님한테 한번 당해가지고 그걸 내가 이제 오랫동안 나한테 채팅 쳐준 게 고마워서 이렇게 애드벌룬 같은 거라도 하나 그래서 팬가입을 해놓으면은 이제 가끔 팬 리스트 쭉 뜨잖아요. 근데 이름이 갑자기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 아는 사람 부캐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나는 엄연히 인터넷 방송 하기 전부터 엑스트라도 많이 해보고 해서 영상 예술이라는 관점이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방송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다 거의 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생긴 이 공부하는 방송 있잖아. 이거 되게 좋다고 봐야 되는 건가? 이렇게 공부를 해 어떤 여자분이 스타일이 좋은 여자분이 얼굴이 비추면은 내가 이제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굴이 안 비치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요. 근데 이게 뭐 후원이 많이 터지지 않는데 시청자가 굉장히 많아. 막 몇천 명씩 돼. 그리고 잠방도 잠을 자는 방송도
비슷한 느낌인데 이건 되게 독특해. 이게 좋다고 봐야 되는 거가 아니라는 느낌이 나는 굉장히 강해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가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방송을 관찰을 많이 하고 해봤지만은 노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자다가 이렇게 긁는다든가, 또는 탈의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 정지 사유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많이 이제 생각한 게 이게 각도를 이 얼굴 쪽으로 이렇게 비춰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따라 하더라고. 또 희한하게 또 어떻게 또 봐? 그 시청자가 없는 방송도 많이 모니터링 하나 봐.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그리고 금방 하면은 뭐 하나 이렇게 좀 괜찮은 거 하면은 금세 금방 퍼져가지고 다 하고 있어. 나도 그러니까 뭐. 근데 2022님 오늘 이렇게 재밌는 또 채팅을 저는 명령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근데 이거 요즘에 유행하는 이 스터디 방송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게 관음증을 그러니까 약간 패티시야 이게. 공부하는 여자가 아무래도 노동하는 여자보다 좀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패티시 그런 성욕을 이제 표출하게 만드는 말 그대로 고객 요구에 맞춰가지고 진짜 획기적인 거죠. 근데 왜 얼굴이 안 나올까? 이게 되게 내가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 일부러 얼굴을 안 나오게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것도 나쁘게 본다면 인간의 얼굴이 나오면은 이 정체성이란 게 있잖아. 그래서 인간과 인간으로서 이렇게 영혼과 영혼, 성별을 떠나서 그 원래부터 있었어요. 맞아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노젠봇이라고 해서 그분도 신기하게 했는데 근데 얼굴이 안 나오는 장면에 의해서 내 생각에 성욕을 극대화시키는 거야. 인간과 인간으로서 인식. 이 안면 인식이 어떤 대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장대장, 12지장에서 대장의 영향. 그래서 대장이 이렇게 좀 절제되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은 안면 인식을 잘 못하는, 인간끼리 서로 구분을 잘 못한대. 그리고 150명 이상을 알게 되잖아요, 얼굴을. 그러면 나머지는 다 거기로 보인대요. 그 150명 중에 하나로 비슷하게 보인대. 150명 이상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사람 얼굴을. 인간 두뇌가. 그래서 이제 얼굴을 이렇게 배제하고 방송하는 이유가 내 생각에는 인간과 인간으로 보지, 하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성욕의 대상으로만 더 보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게까지 지금 분석이 된 거예요. 근데 좀 뭔가 이상하다는 감이 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성적으로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말할 정도로 분석하지 못하는데 여기 2022님이 오시니까 딱 그 연동이 되네, 동기화가 되네, 텔레파시가 되는 건가? 이렇게. 그리고 이게 친근한 말투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원래 알고 있던 사람 사이 아니에요? 처음 보는 사이인가?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유튜브의 단점이 뭐냐면 음악을 못 틀어. 그게 문제야. 저작권 자꾸 걸린다고 뜨더라고, 저장해 놓으면. 그나저나 이거 내가 처음 방송 시작한 그 부천 방송 독특해, 그 애들끼리 왔다 갔다 하다가 만나는 그 RPG 게임의 세계. 게임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아무 때나 접속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만나가지고 반갑다 이러기도 하고 연락을 해서 파티원 모집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게임 세계에 부천이, 그러니까 기초마을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방송을 안 키고 거기에 상주한 노숙자분들을 NPC라고 부르잖아요. 논플레잉 캐릭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하는 식으로 엑스트라 취급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부응하게 됐는데 요즘 그게 싹 망하고 있어요. 그래도 흥미롭긴 하죠. 방송자의 고통은 시청자의 기쁨이기도 하니까. 인터넷 방송은 누군가 날아가야지 재밌다고 하는 말도 있고. 근데 이 부천 방송 폐망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뭐 오늘은 특히나 어제가 이제 뭐 하루에 10,000개씩 터져야 된대. 100만 원씩 벌어야 된대. 근데 어제는 100만 원씩 70만 원 벌었기 때문에 다음날 방송 쉰다고 하더라고. 부천 방송을 굉장히 부흥시켰던 사람이, 부천연합 회장이. 그 내가 채팅으로 그 시청자 유실이 되는데 누가 대신이라도 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계정은 일단 켜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은 안 나오더라도. 그런데도 아니네, 좀 지쳐 보이더라고. 뭔가 지금 이제 몇 년째 됐으니까 한계를 느끼는 거지 스스로. 실제로 방송이 망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먼저 망해요. 사람이 먼저 지쳐서 자기가 이미 방송 아직 회사는 망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그 실력이 망합니다. 실력이 없어져 버려요. 보통 그런 패턴이. 그것이 이제 포기를 오늘 진짜로 쉬더라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부하로 이제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역할을 하던 아프리카 방송인도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져가지고 진짜 새로운 크루를 모집하는 공고까지 내놓고서도 결국에는 이제 장기 후방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동구가 지배했습니다. 동구 아시죠? 동구한테 300만 원 정도를 후원하신 분이니까 충분히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부천 쪽에서 방송의 특징이 뭐냐면 아프리카 TV입니다. 악플을 많이 다는 거를 욕바지라고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콘텐츠로, 내 방에도 진짜 1년 만에 유일하게 용자가 하나 나왔어. 악플러가. 근데 내가 너무 대처를 잘해가지고 악플러가 그냥 멸종해버렸어요. 진짜 유일하게 한 명, 그 원자폭탄 떨어진 일본에서 제일 먼저 도단한 쑥을 일본어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쑥이 그 단군 신화에 나온 쑥, 그것처럼 도단한 한 포기를 제가, 난 내 자신이 그렇게 나쁜 놈인지 몰랐는데, 아니 나쁜 놈이 된다. 그 악플러 입장에서 보면 나쁜 놈이고 그렇게 냉정한 인간인지 몰랐어요. 그냥 바로 처리해버리더라고. 다행히 근데 그 운전면허증이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 신고를 하진 않았습니다. 방송에서 이제 하는 컨텐츠처럼 하는 척만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스스로를 못 속이잖아. 나는 할 생각이었어. 지금 솔직해야 되니까 난 방송에서. 근데 할 생각이었다는 게 문제지.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건 좀 둔감한 편이야. 수비형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일을 공격하는 거를 이제 좀 못 참는 스타일이야. 정의의 히어로가 좀 있어,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이제 뭐 반장, 부반장 이런 거 하고 하다 보니까 장남이고 이렇게 사촌 동생들이 한 10명인가 돼. 다 합쳐 나까지. 외가 쪽에. 그래가지고 좀 리더 같은, 어릴 때부터 그런 관념이 싹 터 있어서 누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런 걸 보면 내가 이렇게 나한테 공격을 하는 거는 내가 이게 어느 정도 무감각하게 방어가 되는데 대응 안 하고.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지나가다가 누가 공격을 당하고 있어. 그럼 그 중간에 딱 껴, 내가 저번에 제가 깜짝 놀란 거, 부천에 거기 중앙공원이 있어요. 그 방송도 게임 방송 가끔 하던 시절에 2015년도쯤에. 근데 어떤 강아지끼리 이렇게 자주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 그 당시에 공원 그 안에 공터가 있어가지고 강사무라고 하죠. 근데 뭐 그렇게 뭐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자주 와서 이제 그냥 편하게 무작위로 와서 만나는 곳이었는데, 그게 걔들끼리 싸우니까 남자 둘이서 싸우더라고. 근데 웃긴 건,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 자신이 웃긴 건 그 중간에 내가 딱 끼는 거야. 싸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둘 다 내 뒤통수를 보던 아저씨도 그렇고 나를 이제 정면을 보던 아저씨도 그렇고 좀 놀랬겠죠. 근데 웃긴 건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제일 놀랐어요. 내 자신도 놀랐어요. 합의금 물어줄 일 있어요? 이렇게 딱 말하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그런 거 좀 본능이 있어요. 제어가 안 되는. 그래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를 욕하면 되는데 나는 약간 컨셉으로 미친 척 하는 건데, 이제 부천에는 진짜로 좀 정신적으로 지체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방송인 중에도. 근데 걔네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마탱이가 같다고 표현을 하면서 몇 번씩 반복적으로 그 모자란 사람들끼리 뭐 크루를 만든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몇 번 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이제 반복되니까 이거 내 방송을 이제 그 사람들이 보면은 상처받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사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장애인 비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방치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자들을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점점점 올라오거든. 기어 올라오거든.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딱 입에서 나왔어. 내 입에서.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근데 그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조지기 시작했죠, 제가. 일단 뭐 그 아이디를 검색을 여기저기 해봐서 결국에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을 찾아내고,
방송에 공개하는 것은 별로 좋은 행위,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당신의 정체를 밝혀냈다. 당신 다른 곳 활동을 밝혀냈다. 당신을 아는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접촉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공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고 접수를 실제로 하려고 시도했고 근데 운전면허가 그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 사이버 전화로 일단 접수하는 건데 그게 귀찮아서 또 남의 일이니까 또 귀찮은 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 말았는데 다행히 이제 접수를 안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자가 이렇게 고소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행위예요. 방송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고소 남발하는 방송이라고 어떻게 무서워서 얘기를 합니까? 나라도. 그리고 실제로 관찰을 많이 했는데 고소 남발하는 방송은 다 망해요. 지가 억울하든 안 억울하든 상관없이 고소 남발하는 방송에는 그냥 소원 다 떨어지고 다 망합니다. 근데 고소 당하고 막 이런 사람은 방송 잘 바보 같은 면 선해 보이니까 그리고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방송 흥하더라고. 또 2022님 덕분에 귀인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떠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이제 제3의 인격, 방송 인격, 그 종교 인격, 바울이라고 어릴 때 그 영어회화 선생님이 지어준 이름, 바울, 폴, 저 본연 원래 평범한 그 세 명이서 이제 방송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많은데 이렇게 시청자가 화두를 던져주시면 아주 재밌게 방송을 합니다. 요 근래 좀 충격받은 게 그 방송 이제 방송하고서도 이제 누워서 휴식 방송할 때 이제 심심하니까 다른 유튜브 같은 거 보는데 BBS 불교 방송에서 이제 올린 것 중에 하나가 뭐 빨리 대장경 그거 하는데 뭐 부처가 설한 태초의 시 성경에서는 이제 태초부터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태초에 뭐가 있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헤븐스를 만들었다고 메이크 헤븐스로 크리에이트 헤븐스가 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한국말로 번역된 거고 그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영어로 직역한 거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좀 편한 말을 바꾸는 거였는데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 헤븐스 천국들을 만들었다. 그게 요즘에 많이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그런 환상적인 이야기들에 의하면은 이 세상이 레벨이 이렇게 단계가 있어가지고 뭐 30 굉장히 위에까지 있대요. 뭐 몇십 단계까지. 그처럼 이제 천국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여기 지금 우리 지구가 사는 여기는 굉장히 끄트머리에 있는 여기 감옥이 되는 거지. 1단계라는 거예요. 요 밑에 또 지옥이 있고 거기는 근데 사람이 죽어서 웬만하면 못 간대요. 기본적으로 거기는 악의 근원 거주지라는 거야. 무적행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거. 근데 뭐 종교에 따라서 종교도 미흡한 게 있고 미흡하지 못한 것도 있고 다양성에 따라서는 뭐 또 미흡한 것 자체가 평가될 게 아니라 그런 문화의 성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 자체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일 괜찮은 얘기가 이거예요. 인간의 영혼 자체가 굉장히 굉장한 존재라는 거지. 그래서 지옥에 갈 일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지상에서 게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일은 없고 지옥에 간다는 개념 자체는 협박용. 네가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간다. 이런 죄를 지면은 이게 사형을 당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지. 실제로 인간이 어떤 죄를 진다고 해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신기한 개념 중에 하나는 죄를 지었을 때 왜 이렇게 죄를 짓냐? 끝없이 처벌을 하고 끝없이 범죄자를 사형하고 요즘에 사형제도도 없어졌죠. 가둬놓고 하는데 왜 이렇게 끝없이 범죄자들이 태어나느냐? 기본적으로 여기 이게 이제 지구 이게 감옥 행성인데 여기에다가 꼽아놓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범죄자 영혼이라는 거야. 불량품 영혼, 반역자 영혼들. 그러니까 세력, 옳고 그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력이 있는 거죠. 기본 메인 주류 세력에 반하는 비주류 세력을 잡아다가 여기다가 영혼의 육체 감옥에다 물리세계 감옥에다가 꼽아놓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범죄자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래가지고 과일 같은 거가 됐나 본데 과일을 좀 먹으면서 썰을 풀도록 할게요.
점점 방송이 그 옛날에 어떤 초등학교 때 어떤 스님이 말하듯이 그 큰 스님 방송이 되어가고 있어. 썰을 풀어. 방송인들 왜? 남캠이요? 야, 물론 그 남캠이 그 굉장히 좋게 막 꾸며가지고 이제 나도 뭐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뭐 머리 스타일도 하고 전에는 표기는 단발도 하고 웃기려 보이려고 정영돈 닮았다고 까불면서 그런 방송도 했었는데 그 남캠이 안 좋은 게 뭐냐면 그게 그 성적인 매력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이성들을 이제 여자분들을 현혹시키는 거잖아요. 돈 뜨는 거죠 결국. 그 기생 오래비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근데 그게 내가 이제 사람들 데이터를 관찰하면서 주변 사람들 관찰해봤는데 인연이 된 사람들을 젊었을 때 호스트 일을 했던 애들이 있어요. 그 부류가. 근데 걔네들 문제가 뭐냐면 그 영업사원의 극치야. 그래가지고 무조건 주변 사람한테 얻어먹고 후원받는 걸 당연시 여겨.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뭘 얻어먹으면 이렇게 보답을 해야 하는 거를 통해서 이렇게 예의가 생기고 서로 간에 동등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지. 계속 얻어먹으면 그 사람 말을 듣게 됩니다. 종놈이 되는 거죠. 그런 경향이 커요. 그래서 그 생활을 하잖아. 그럼 그 다음에 남자가 지도자급이 안 되고 하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기생이 되는 거지. 서포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접대부가 되는 거야. 무시무시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후유증을 제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죠?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그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하다못해 성형 그런 거 그런 거 해서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애초에 없었지만은 그런 방송들을 많이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술을 안 먹는데 이 카스가 그 일본 말로 가스가 쓰레기예요. 고미 가스 뭐 커틀렛 돈가스 그거는 일본 사람은 돈가스라고 안 합니다. 그 돈코츠 뭐 이렇게 커틀렛을 이제 커틀렛을 잘못 이렇게 변형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스가 돼버렸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 카스가 왜 저는 의미가 있냐면 저를 좀 많이 도와줬던 방송인이 있어요. 초반부터 백대종이라고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방송하고 있는데 데려가서 밥을 갑자기 굳이 방금 다른 방송에서 밥 먹었는데 또 먹자고 해가지고 뭐 근데 그 선의가 있잖아 왜 식사 대접 같은 느낌이었어. 근데 그 카스를 갑자기 마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병을 기념품 삼아 챙겨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 뒤에다가 녹화하겠다고. 근데 그것도 또 영향을 사람들이 봤다. 내 방송을 이제 다시 보기를 모니터가 아닌 방송인들에게 영향을 주더라고. 그냥 막 그 맨날 술 먹는 방송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인생 하나가 망가진 애가 하나 있어요.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복귀시켜 보려고 정상으로 이제 만들어 보려고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게 만들어 보려고 그 사람이 신봉하는 그 최고살림이라고 저 부천에 있습니다. 거기를 내가 이제 가니까 나는 이제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거기 가니까 이게 속이 안 좋아져가지고 못 견디겠더라고 그 안에서는. 그리고 다시는 못 들어가. 한 번 들어갔다 나온. 잠깐 있다가 그 친구 거기 보고 드는 거 이제 하려고 잠깐 앉아 있었는데 응접실에서 그것도 이제 점수랭이를 시작하자마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 신기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한테 얼핏 들어갈 때 그때 물어봤을 때 영진이 그 얘기를 했더니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전달했어요. 몇 번이나. 근데 안 되더라고. 그 내용에 느낀 게 점술가들이 미래를 이제 거울처럼 읽어주긴 합니다. 그 사람이 정한 미래를. 근데 절대 그것을 바꿀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렇게 좀 방송에서 잘 아시는 2022님
2022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 안 오셨으면은 이 제가 마음속 한구석에 걱정하고 있는 그것을 방송에서 표현할 방법이 없었는데 감사드립니다. 코코아, 모카가 담겨있잖아. 나는 카스잔에. 하필이면 오늘 근데 이거 안 쓰거든 이 잔을. 근데 하필이면 오늘따라 이 특이하게 이 잔 딴 잔 많이 계속 세팅돼 있거든 저 식탁에. 근데 여기 이렇게 따라져 있는 걸 보고 내가 놀라는 게 이거야. 세상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모 형제까지 다 합쳐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어떤 역할을 가족과 친구와 일상 행인을 연기하고 있는 엑스트라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엑스트라 뭐 부모 형제 이런 분들은 정말 당신에 비해서는 아무 비중이 없는 입지가 없는 엑스트라냐? 그것도 아닌 게 다중우주론. 여러 개의 우주가 진짜 별만큼 있대요. 왜 이렇게 우주가 쓸데없이 외계인도 안 사는데 맞냐? 거기 하나하나의 차원이 달라서 거기에 직접 가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 위치가 있고 차원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어서 다른 게임인 거죠. 서로 다른 게임은 튀어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 게임 캐릭이. 그것처럼 이제 차원의 경계가 있어서 그 장소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차원을 스위치를 올리면 이미 거기서 뭐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세계가. 왜 이게 차원의 장벽을 두냐?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인 세계를 만들어 두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성 때문에. 영혼이라는 건 굉장히 한 명 한 명의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영혼이라는 건 굉장한 우주적 존재의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상호 간의 간섭이 있어도 안 되고 다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격리를 지키기 위해서 연동되어 있는 거지. 이 한 명 한 명이 다 연동되어 있어. 다른 우주와 똑같이 돼 있어요. 그 대신에 한 우주, 한 지구에는 한 명의 영혼만이 진짜로 존재합니다. 당신, 그리고 나. 다 다른 곳에 있어요. 서로 간에 다른 그 캐릭터와 다른 인간과 얘기를 하면은 서로 간의 영혼 간의 대화는 연동이 돼 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사상이 다중우주론과 뭐 여러 가지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의 종합체입니다. 제가 통편집을 해가지고 전부 다 섞어가지고 결론을 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의 흐름을 타서 코어가 무엇인가 핵을 빼왔습니다. 여의주를 만든 거지. 여의주. 백대종관에 저번에 새해 선물로 제가 어딘가에서 여의도에서 이제 구해온 이렇게 도자기인데 동그랗게 된 행성처럼 생겼는데 아래가 이렇게 뚫려 도자기니까 이렇게 구 모양인데 동그란 공은 아니야. 도자기처럼 이렇게 거꾸로 뒤집으면 이제 술병 이런 잔 같이 되는데 동그랗죠. 행성 모양으로. 근데 금 위에다 금박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깔끔하게 금박도 아니야. 포켓몬 것처럼 반만 딱 정교하게 오칠하듯이 이제 돼 있고 더 신기한 건 행성 가뭄이 생기면 논바닥이 갈라지죠. 그것처럼 금처럼 이렇게 금으로 씌워져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신기하게 갈라져 있는 거가 표현돼 있어요. 충분히 기술력으로 그걸 매끈하게 만들 수 매끈한 게 더 편한데 일부러 갈라짐을 표현한 거죠. 아닌가? 구체 도자기 자체가 갈라지게 구워져 가지고 그렇게 된 거. 어쨌든 간에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근데 고의가 아닌 게 사실 세상에 없어요. 자연적이란 말은 사실 환상입니다. 세상에 자연적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세히 보면은 전부 다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고 누군가의 존재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세상에 자연적이라는 건 없어요. 자연적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렇게 보이도록 자연 발생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엄마가 구워준 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이 빵이 여기서 버섯처럼 자라난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 빵의 모양이 약간 버섯처럼 만들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왜냐하면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최초의 제일 작은 미세의 단위,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요 눈곱을 구성하고 있는 최초 단위, 요 각질 하나 부스러기를 구성하고 있는 최초 단위가 뭡니까? 유리 보이지도 않는 요 점, 기스 이런 거를 구성하고 있는 최초 단위가 뭡니까? 전자와 원자죠. 그 전자와 원자는 마치 지구와 달처럼, 지구와 태양처럼, 그리고 블랙홀과 태양처럼, 블랙홀을 검은 태양이 돌고 있는 거잖아요. 은하계의 중심은 블랙홀이고
그래서 은하계 끼리도 저 멀리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계 은하도 언젠가 만난다고 합니다. 중심에 있는 블랙홀끼리 만나서 딱 교차한다고 해요. 다른 은하끼리 교차하는 걸 관측해냈어요. 교차했다가 다시 붙어서 이렇게 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가 돼서, 그럼 여기 이제 이 블랙홀 하나하나마다 거대한 은하 별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건 다 개판 난리야. 이렇게 완전히 커피가 돼버리는 거지. 이게 섞여버리는 거지. 근데 뭐 아직 우리 은하는 젊어서 그 안드로메다가 여기까지 다가오려면 멀었다고 합니다. 과연 지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야 마치 우리의 세계는 여기 이제 커피잔에 이렇게 묻어있는 요 자국처럼 이렇게 불규칙하고 자연적 발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이 현상 자체도 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계획된 거라는 거. 신기하죠? 이렇게 하면 일시적으로는 거의 빽빽하지만 점점 이렇게 흐르면서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이게 자연적, 내추럴이라고 부르는 자연 발생적인 거라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다 알고 보면 다 규칙이 있는 거고, 너무나 규칙이 복잡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능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자연적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구상에 있는 식물과 동물이 저 멀리 있는 어디 진화된 우주인들이 그 영혼체, 완전히 진화된 게 영혼체잖아. 영혼체라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개발하고 그 유전학적으로 만들어낸 거를 여기 동물원이나 수목원처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세팅한 거라는 거야. 어쩐지 푸드체인이라고 하는 먹이사슬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자연 발생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완벽하잖아. 오류가 없잖아. 푸드체인 자체가. 생각을 해봐요. 저 벌레를 새가 먹고, 새를 포유류가 먹고, 파충류가 먹고,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사자가 그 나중에 인간이 먹고, 이게 얼핏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보고서 아주 몇천 년 전부터 보았던 거라서 그냥 뭐 자연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세팅되어 있지만, 설정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반물질과 물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물질 세계와 이 물질 세계를 조종하고 완성하고 있는 반물질이 에너지체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 몸은 사실은 먼지를 이렇게 한 몸에다 꽉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에너지가 이제 코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가 이제 수명이 다 되면, 배터리가 다 되면 이게 이제 더 이상 계속 회복을 못하니까 늙고 주름이 생기고 머리털이 빠지고 뼈가 약해지고 해서 결국에는 건전지가 다 된 로봇처럼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또 자연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완벽한 시스템에서 폐기가 됩니다. 미생물들이 들러붙어서 분해가 되죠. 그래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배터리에 해당했던 에너지,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영혼은 영원불멸의 존재라고 해요. 다만 이제 한도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데, 원래는 다시 우주로 돌아가서 다시 원래 이거 취미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노는 게. 돌아가서 이제 그 우주를 새로 구성하고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래머처럼 자기가 원하는 물질 세계를 구현하는 게 이제 맞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이제 음모론 그런 걸 보면 재밌는 설정 하나가, 이 지구는 좀 변방이래. 그래가지고 감옥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돌아가려고 하면 이 테두리에 이렇게 이 전자 스크린망이 설치돼 있대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다시 세팅이 돼서 지구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멀리 나가지 못하고. 다시 또 환생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감옥 쳇바퀴래. 좋은 게 아니야, 환생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기 고대 종교에서는 깨우치라, 브레이크하라, 깨달아라. 뭘 자꾸 깨우치래, 뭘 자꾸 깨달아, 뭘 자꾸 부시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부시는 게 좋은 거라, 파괴하는 게 좋은 거를 이제 레벨업을 상징한 이유가, 이 쳇바퀴에서 부시고 밖으로 이제 울타리를 부시고 애완동물에서 야생으로 주인으로서, 오너로서, 자신에 대한 주인으로서 맨날 욕이 그냥 그 강아지 가지고 개새끼라고 하잖아.
강아지가 뭐 그렇게 나쁜 종족이라고 맨날 욕을 쓰나 했더니 다른 포유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유인원 포유류에게 종속돼서 노예처럼 사는 게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강아지를 이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들만의 세계를 갖추고 진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아지 유전자를 검색해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늑대 종에서 좀 지체장애가 있는 종들이 이쪽으로 와서 그렇게 복속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인간과 자기가 다른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유전자가 망가져 있는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타종에게 절대적인 복종과 그 유용은 자발적인 그 이용권이 있는 건 아닌데, 오류가 난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늑대에 비해서 어떤 생존에 필요한 어떤 유전자가 망가져 있다고 합니다. 그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면 불리한 종이라고 해요. 지체장애 같은 거죠, 알고 보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불쌍합니다. 이제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용하는 거고, 사실은 먹여주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당연히 이용하니까 생명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죽지 않게. 그래서 그런지 개들은 항상 불행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먹을 때 빼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하는 이런 얼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불연적적인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안에 이런 모양들이 다 자세히 살펴보고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모양은 하마를 닮았다든가, 구름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특정 뭐를 닮았다든가 하는 패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점술가들 보면 쌀을 이렇게 뿌리잖아. 동전을 뿌리고. 그거를 패턴으로 잡는 거야. 이 패턴을 고도로 이제 그쪽으로 진화되고 이제 수행된 이 두뇌의 이 연동 시스템. 숨은 그림 찾기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연동된 걸로 확률하게 힌트를 얻어서 당신의 무의식을 읽어주는 겁니다.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영매라는 게. 그러니까 결론은 세상에 귀신이란 건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확실하게 없어요. 인간이 죽은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을 수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건 다 망상과 환상이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세팅된 사기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죽어서 사람의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남아있거나 이 땅에서 어떤 해를 끼치거나 할 수 있는 건 절대적으로 인간을 모독하는 사기입니다. 죽으면 다 천국으로 가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세팅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가다가 걸려서 다시 돌아와서 또 살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 해결책이 그거지. 이제 제시된 게 운영자가 한 명 오셨던 거야. 신의 아들 운영자가 오셨어. 게임 시스템을 만든 사람의 이제 대리인이 GM이 게임 마스터가 오셔가지고 권한을 가진 자가 오셨는데, 그게 한 2000년쯤에 왔다 가신 지저스 크라이스트, 원어로 말하면 예슈아 하마시아르, 하여튼 그걸 이제 거기에 이제 줄을 대면, 리니지 게임이 유행이잖아. 라인에이지. 줄을 대가지고 이제 제자가 되고 따르기로 하면 그냥 이렇게 성경 구절 같은 거 읽고 따르기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끝이에요. 뭐 세례니 어쩌니 뭐 그런 종교적인 어떤 행사와 퍼포먼스와 후원을 받기 위해서 세팅된 그런 것들은 다 마케팅 행위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마음속으로. 그 끝이에요. 그리고 기도라는 걸 통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근데 그게 이제 단체로 막 모여가지고 막 교회에서 코로나 온 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원래 그 유대인들의 방식도 일리가 있는 게, 변형되기 전에 신과의 대화는 굉장히 소중한 거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뭐 뒤집어 쓰잖아. 자기만의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오르르 몰려가지고 막 우상숭배 의식이잖아. 근데 거꾸로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야. 만약에 사탄이 있다면 종교단체를 만들 거라고. 비슷하게 가짜로. 약간 비슷하면서 잘못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유사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완성을 다달할 수가 없으니까. 교묘한 방식이죠. 그러니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사탄의 것이란 말처럼 거짓으로 꽉 차 있어요. 세상에 비밀이 너무나 많고 그 중에 거짓으로 꽉 차 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죠. 부모, 형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 스스로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육체로 구현된 당신이 아닌 당신의 내면을 구성하고 있는 그 위대한 신의 일부인 영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줄을 잘못 써가지고 여기에 굴러떨어지게 된 지구라고 하는 이 더러운 행성에, 고통으로 얼룩져진 이 행성에 굴러떨어지게 된 당신,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그냥 듣고 나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말을 들려주는 거야. 하지만 이건 소화시키고 어떻게 잘 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내가 왜 들려주느냐? 사람이 레벨을 올리려면 남을 도와야 합니다. 나는 사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종교로 믿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믿고 있어요. 어떤 사이비 종교나 어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 그뿐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 세상에서 펼쳐져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덫에서 자유롭습니다. 말 그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실현이 된 사람이죠. 스스로 실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레벨을 올리려면 남을 도와야지만 레벨을 올린다는 걸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서 불출정 다수가 저에게, 근데 이게 나는 불출정 다수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자격 있는 분들만 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자격 있는 분들만 여기로 굴러떨어져요. 내 방송으로. 가끔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기도 하죠. 다른 방송인에게 잡혀있는 시청자들을 이렇게 얻어오기도 합니다. 그 방송. 근데 내가 먼저 가서 같이 막 엉기는 경우는 없어. 내가 그냥 지나가면 나는 그 시청자가 목적이 아니지 사실은. 그 방송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그자가 어리석은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고자 가서 그자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내가 근접해 있으면 그자가 좀 더 나에게 영향을 받기 쉬우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김없이 나의 존재를 알아채고 갱생하려고 기회를 잡습니다. 지옥에 있는 상황을 연출한 만화가 하나 있는데, 어드벤처 타임이라고. 한동안 진짜 많이 봤거든. 근데 지옥에 있는 그 뼈다구가, 우리 핀과 제이크가 지옥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플래시 여기 말하는 플래시 육체다, 살덩이다 라고 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플래시. 배가 불러 죽겠는데 방금 전에 잔뜩 먹어서 고기 관자와 밥을 먹었는데, 이걸 또 먹으라고 굳이 방송 중에 내가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걸 두드려 가면서, 저번에도 두드려 간다는 거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세팅하는 이유가 뭐지? 이걸 입에 들어가나? 이게 아무리 내가 많이 먹으려고 해도 이 정도로 많이 먹을 수 있는 인간은 거의 없지 않나? 많이 먹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 효율이 없어요. 다 나옵니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만 만들고 내장만 괴롭히는 거예요. 통과시키려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내장. 개들이 좀 그렇잖아. 모자라서 잔뜩 먹잖아. 효율이 없어. 응? 소식이 최고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우리 2022님의 이제 충분히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좀 지루하셨겠지만은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참, 그리고 내 방송의 특징이 하나가 이 목소리의 특이성 때문에 잠이 와요. 불면증 치료의 최고입니다. 나도 가끔 이런 방송을 찾아가지고 틀어놓고 잠을 자. 현대사회가 너무 불안하고 고통을 많이 주는 말기이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오죠. 그 잠이 잘 안 오면 죽어요. 굉장한 고통을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야, 근데 이거 스터디 방송, 여자가 하는 그 스터디 방송이 지금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한
나쁜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약간의 인간의 상품화의 극대화야.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게 아무도 이제 눈치를 못 채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그 여성의 특정 부위와 공부하는 것을 연동시켜서 그 패티시를 조장하는 이 방송이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건 굉장한 매출 하락과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건 금지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건 유행이나 이렇게 일시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한 악의를 가지고 기획된 성인물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자들의 기획력으로 만들어진 최악의 지금 잠식입니다. 이거 보는 자들도 그렇고 하는 자들도 그렇고 굉장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큰일이야. 야, 그러고 보니까 방금 전에 그 했던 얘기가 나도 지금 이렇게 요즘 이런 게 지금 생기고 있고 여기저기 부분이 전체에 다 연동돼 있다니까. 인간의 뇌가 다 연동돼 있다는 걸 실험했어요. 어떤 과학자들이 아프리카와 영국에다가 각각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쪽 학생들에게는 어떤 정답과 문제를 알려주고 한쪽 학생들에게는 대답하게 했습니다. 알려줬고 안 알려주고 차이가 있고 여기 맞추고 안 맞추고 차이가 있죠. 경우의 수가. 그랬을 때 여기서 알려주면 이쪽 애들이 저절로 알더라고. 놀랍게도. 그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는 밝혀낼 수 없지만 뇌의 영역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어느 정도 다 연동돼 있다는 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간끼리 다 연동돼 있다는 거, 뇌파를 통해서 이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확률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부 쪽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특이부종이 특별히 타락하는 행동을 막 하고 있거나 하면은 연관된 것만 연관돼서 더 많이 크게 동시에 영향을 받죠. 점점점 에로틱해지고 성욕 중심적으로 막 되면 성인 플랫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진정한 재미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원천. 아, 살아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살아계셔서 잘 지내십니까? 저는 600년 만에 당신의 유전자를 만납니다. 6000년 만에 윤회를 거듭하다가 다시 또 만나게 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운명의 방해와 이 고통의 수레바퀴 속에서 당신이 근접해 있고 같은 행성에 있으면서 그렇게 서로를 인식할 만큼 가깝게 캐릭터일 뿐이겠지만 인간이란 건 만나지 못했는데 만납니다 이러면서 만나게 되는데, 야, 근데 나도 지금 썸네일만 자꾸 몇 번 보다 보니까 굉장히 또 매혹에 빠지는데? 이 스터디 방송의 매혹에 빠져. 또 내가 한 공부 하잖아, 옛날에. 근데 뭐 도서관에서 이런 스타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근데 확실한 건 공부 잘하는 여성이 당연히 진화가 된 건 사실이 비하가 아니라 지성인들이 더 편하게 돈 벌고 많이 버는 건 사실이잖아.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 때문에 한마디로 진화가 됐다고도 냉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솔직해져야 됩니다. 차별이 아니라 솔직해져야 되는 거. 옳고 그른 건 없어요. 약육강식입니다, 사실은. 교과서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싶기 때문에 세상은 평등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은 지금부터 저 먼 옛날의 태초까지 한 번도 한순간도 평등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지구란 것은 가식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단 하나 평등한 게 있긴 있죠. 신의 성자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평등하다. 다 평신도다. 자꾸 뭐 종교단체를 만들어서 뭐 자기가 신의 대리인인 척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다 그게 죄악이고 지옥을 안 간다고 했지. 하여튼 윤회에 휩쓸리기 쉬운, 천국으로 못 가고 윤회에 휩쓸리기 쉬운 지름길입니다. 모두 다 평등합니다. 신의 제자는 딱 한 번 세상에 왔다 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뭐 그 제자까지도 전부 다 평등한 겁니다. 그 외에는 다 불평등으로 뒤덮여 있죠. 세상은 사탄에 점령되어 있다고 하듯이 전부 다 불평등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방송도 뭐 불평등이야.
오늘은 방송이 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뭔가 좀 특이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좋은 거야. 이 특이하게 되는 게 바로 상호의 영향을 따라서 흐름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자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방송자가 해야 되는 건 다시 편하게 말하자면 패가망신만 하면 됩니다. 방송으로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왕이 되고 싶다고 까분다고 어디 뭐 천민이 왕이 됩니까? 가끔 되잖아. 혁명을 통해서. 하지만 그 가끔은 실제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끔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당신에게 주어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인생을 낭비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프로필에 아프리카 TV 소개란의 마지막에 타 방송이 나에 대해서 내가 없는 줄 알고 얘기해준 정말 귀중한 평가를 거기다가 새겨 넣었습니다. 방송에 꿈 없음. 그 사람은 굉장히 방송에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맞아요. 방송에 꿈이 없습니다. 나는 뭘 하려고 하는 걸까? 내 스스로도 몰랐어요. 내가 방송에 꿈이 있고 방송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방송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한 신념, 내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나눠줌으로써 방송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내 레벨을 올리고 싶은 거라는 것을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분석하면서 내 스스로 인지했습니다. 원래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은 자라는 것은 스스로가 깨달은 자라고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명시해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 내가 위대한 승려다. 다 가짜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다 가짜예요. 미친 거지 다들. 그거 믿어주는 사람도 바보고. 없습니다 세상에. 진짜로 깨달은 자, 진짜로 세상을 탈출한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구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죠. 이 은하계 밖으로, 물질 세계 밖으로 나가서 신들의 세계로 상위 차원으로 이미 전송됐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모자란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이고요. 스스로가 겸손해졌을 때만이 우수한 자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여기 국한이기 때문이에요. 높은 자들은 사실 높다고 인식을 해야 되고 부족한 자들은 부족하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게 맞다고 느끼고 있죠. 근데도 여기 국한으로 지구 국한, 여기 지역 국한으로 이곳은 기본적으로 죄인들이 다 모여든 곳이기 때문에 감옥이기 때문에 행성 감옥 행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겸손한 자, 반성하는 자만이 갱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죄인들은 다 억울해합니다. 죄인 속의 죄인. 현실 감옥 보잖아. 관찰해보면 다 억울해. 반성한 사람이 없어. 그 중에 반성한 사람이 있으면, 모범수가 있다면 걔는 진정한 구원될 자지. 그런 거예요. 그런 원리, 그 국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는 스스로의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주제를 모르고 나는 또 죄가 없다. 그거 중범죄인, 반역 일으킬 놈인 거야. 아무 데도 쓸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 말이 납득이 된다면 이론과 현실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가설을 두고 과학자들이 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대로 가설을 두고 잠깐씩 해봐. 피해가 한 번은 내 스스로가 죄진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상대방들을 배려해야 되겠다.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반란자가 아니고 나는 이제 순응하면서 그들을 배려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착하게 살아봐야겠다. 착하게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거. 인간에게 가장 여기 지구상 인간에게 절대 불가능한 거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 어떤 자도 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있을 뿐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너 착하다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너 바보다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 우리들은 기본 성향이 다 공통적으로 착한 거는 바보고 멍청이고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는 놈들입니다. 뼛속까지 나쁜 놈들인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영혼의 성향대로 범죄 영화나 이런 게 멋있게 느껴지고 폭력물이 즐겁고 우리가 하던 일이 아수라니까. 아수라 발발타란 말이 있듯이 그런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의식의 원칙에서는 저게 맞는 게 아닌데 우리들은 왜 이렇게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열광하느냐? 왜 이렇게 범죄자들 잡아다 죽이고 죽여도 가둬놓고 가둬놔도 끊임없이 범죄가 유지가 되느냐? 예, 맞아요. 우리 자체가 그런 성향들을 잔뜩 모아놓은 것이. 그래서 그 음모론에 나오는 가설이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옥 행성이 왔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탈옥이죠. 아니 그 영원한 감옥에 갇혔잖아 지금. 그러면은 선택지가 없잖아. 탈옥이 목적이잖아. 여기 잘 적응하고 모험수가 되면은 풀어주겠죠. 그 방식이 이제 그 창조자가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응하겠다. 그의 제자가 되겠다. 그의 방식대로 맞추겠다. 자아를 없애고, 자아라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는 다 범죄자야. 나쁜 놈 자아라. 악당자.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레벨이 아니고 그냥 다 나쁜 놈들이에요. 완벽하게 그 판명된 불량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리고 그의 뜻대로 새로 세팅돼서 새로 태어나겠다. 거듭나겠다. 다시 태어나겠다.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예요? 죽었다가 물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생물은 죽었다가 나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의식이죠, 의식, 세레모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 모험수가 돼서 이제 형기를 채우고 나가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 굉장히 빡센 방법이긴 한데 깨달음을 얻는 거지. 계속 실력을 기르는 거야. 영혼의 이제 우리 본래 가진 영혼의 힘, 그 창조자의 힘, 반란자의 힘을 이제 세팅을 이제 다시 재현을 하는 거지. 다시 레벨을 올리는 거야. 오랜 시간 고행을 통해서 그 수행을 통해서 몇 번의 전생을 되풀이하면서 그거를 이제 따라가던 언젠가 탈옥을 하는 거지. 그 마틸다 인터뷰라고 있어요. 저 서양의 어떤 외계인이 떨어졌는데 그 자와의. 근데 거기 보면 특이하게 서양 문화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 맹자가 아니야 노자, 중국의 노자와 인도의 석가모니를 유일한 탈출자로 지칭을 합니다. 오히려 같은 문화권에 있는 자를 지칭하지 않은 게 더 이제 의심하게 되죠. 저거 신기하네 이러면서 뭔가 일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엉뚱하니까. 근데 그것도시 뭐 그렇게 깨달음 얻어가지고 한번 나가봐. 근데 제 생각엔 다시 또 금방 잡혀가지고 와요. 또 여기 시간 문제입니다. 뭐 천상의 그 영원 세계에서 100년이 아니 여기서 100년이 거기서의 잠깐 하루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뭐 이제 뭐 천상계에서 어떤 신의 부인이었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살면서 잠깐 살다가 이제 인생을 마치고 갔는데 거기 딱 가보니 다시 돌아와 보니까 너 오전 내내 어디 갔다 왔니?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한다는 예를 아까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모 방송이 보니까 이렇게 마시고 나서 흔들더라고. 개 취급하는 거야. 개들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빨리 인식하거든. 동체 시력이 강하거든. 가만히 있는 걸 좀 인식 못해요. 사냥에 특화되게 유전자가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에 굉장히 빠르게 인식하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저는 모범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 탈옥을 계획했어요. 이제 불교적으로 수행을 많이 하면서 탈옥을 계획했었는데 깨달음 얻으려고 노력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야 이거 좀 뭔가 잘못된 방법 아니야?
하다 보니까 뭐 좀 영리한 편이라서 금방 알았습니다. 중간쯤 오니까 이제 저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구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 버리면?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알고 보니까 내가 속한 단체가 이제 도덕단 아니야? 도덕단? 많이 훔치면 많이 훔칠수록 이제 나중에 파멸이 결정돼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한번 옆 동네를 한번 봤어요. 서양의 종교들 다시 한번. 그동안은 그렇게 그 성향 때문에 전 세계도 많이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했었나 봐. 서양 때문에 이제 옆 동네를 봤더니 서양 종교를 좀 봤더니 동양론자이기 때문에 이 서양 옷을 입은 것도 좀 어떻게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문명이 내가 태어난 시대에는 문명이 완전히 동양 문명이 박살나고 서양 문명 중심으로 서양 옷에 서양 스타일에 껍데기 생명만 동양인이고 다 그렇게 돼버렸냐. 그러니까 종교까지도 이제 서양 종교를 믿어야 됐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동양 종교를 한번 파봤자 뭐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괜히 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좀 보니까 이제야 모든 의문이 다 풀리더라고. 그래서 모범수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은 그 방송 활동에도 지장이 있죠. 어디 가서 좀 사람도 만나고 편하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불편하고 또 요즘에 백신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근데 요번에 굉장히 큰 데이터가 하나 나왔어요. 백신 맞는 자와 안 맞는 자. 사회에서 하는 것들이 어떤 의학적 결함이 있고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성향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다. 물론 뭐 일부적인 예외가 있죠. 뭐 병이 있다든가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굉장히 부작용이 심할 거라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예외고 통계적인 평범한 중심 데이터를 확률학을 보였을 때는 성향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거죠. 사회 통제에 따르느냐 아니면 뭐 사회가 그 식민지가 되면 독립운동할 인간이냐 백신으로 지금 패스로 완전히 결정이 났죠. 나는 근데 요번에 뭐 노바 백신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난 내 스스로가 그럴 줄 몰랐어. 나는 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개근상 스타일이고 반장도 하고 이런 정도로 성실한 학생이고 수능적인 사람이었는데 백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거부감은 없지만은 내가 안 맞는다는 게 내 자신이 좀 이해가 안 돼.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백신을 뭐 거부하는 것도 아닌데 맞을 생각이 없어. 귀찮아. 그리고 뭔가 기분이 나빠요. 뭔가 병균을 굳이 아직 그 감염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방 접종 자체가 좀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아마 합리적인 생각에서는 분명 백신 맞는 게 좋죠. 활동도 일단 나라에 사는 거니까 따르는 게 좋고 그리고 부작용이고 뭐고 일단은 나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나 이렇게 생각하는 난데 근데 아직 안 맞았다는 거야. 그게 난 제일 이상해. 그건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지금 이 나이 42살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든가 해가지고 뭐 박사가 된다든가 또는 뭐 사법시험이나 뭐 하다못해 법무사나 뭐 이런 걸 따서라도 뭔가를 그런 거를 사자가 되는 전문직을 할 거라고 난 100%의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방송하고 있어. 방송이 엄청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일부러 내가 지금 과거 1년 동안 그걸 분석해보면 일부러 방송이 급격하게 크지 않게 스스로 제어를 하고 있어요. 일부러. 좀 크려고 하면 수익이 나려고 하면 삭제를 해가지고 다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부러 컨셉을 방송으로 유명해지지 않게 독특하게 만들어서 이 제가 쳐놓은 장애적인 요소들을 방해 요소, 핸디캡들을 뚫고 들어오는 용자만 이렇게 가르침을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세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세상은 비밀로 가득 차 있고 당신 자체가 비밀이다.
스터디 방송 남캠. 근데 잠방 안 해보셨구만. 잠방하면 그냥 초반에는 잠을 못 자요. 관측되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이 전체 물리 세계를 관장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관측되고 있으면 이 물리 세계가 실제로 변합니다. 카메라 대고 있거나 뭐 사람이 보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리고 사람이 쳐다보지 않거나 사람이 관측기가 없잖아. 그럼 달라져요. 전자 하나하나를 벽에다 쏠 때 하나씩 바뀌다가 관측기 치워버리면 파동으로 변해요. 저쪽 벽에 관측기 없을 때 전자 하나씩 쏘면은 점 하나씩 찍히던 게 관측기를 없앴으니까 왜 파동으로 변했는지는 모르지. 근데 이제 결과를 보면 이렇게 표시가 남아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겠지, 과학자들. 왜 이러지? 이러면서 계속 해봤겠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전자 하나 쐈을 때 이게 파동으로 변해서 이렇게 물결처럼 순식간에 변해서 벽에 그 파동끼리에 붙는 점이 표시된 거라는 거지. 웨이브, 파동, 전파처럼. 그 뜻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100% 확신으로 알면 할수록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세계가 분명합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메터리얼이라고 하는 이 컨셉을 사용으로 물질 가상세계가 확실합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것이 망상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사실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당신은 다시 말해서 지금 육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신은 크나큰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환호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이 방송을 본 뒤에 한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이 물질세계 컨셉대로 일상생활을 살고 약간 환상적인 얘기를 멀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의식은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빨간 약이냐 파란 약이냐, 내 손을 잡고 악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잔에 있는 잔을 가져다가 코코아를 리필해서 먹을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눈치가 빠른 자들은 금방 봅니다. 이쪽 손을 잡으면 이 반지를 빼갈 수 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손을 내밀 리가 없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반지를 가지라는, 빼가라는, 은반지를 가지라는 뜻이고, 이거는 그냥 유리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리필에 먹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덫이죠. 이 잔이 없어도 가면 잔에 따라줍니다. 저기 코코아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사소한 것을 잘 캐치하고 관찰력이 좋고 판단이 빠를수록 이쪽 손을 선택해서 조금이라도 값어치 있는 이득을 취해 가겠죠. 예. 이런 식입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방송을 보고 나서.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빵을 먹고 평화롭게 돼지처럼 사육되고 나서 쓸모있게 역할을 하고서 세상의 일부가, 물질세계의 일부가 되느냐, 물질세계의 일부가 되느냐, 컵 안에 갇힌 코코아처럼 마셔지고 따름 당하고 전생을 반복하면서 육신에 담겼다가 먹히고 다시 하는 그런 이 세상 코코아의 삶을 사느냐, 모카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이 은반지와 같이 귀중품이고 여러 가지에 쓰일 수 있고 값어치, 이걸로 얼마든지 코코아는 사 먹을 수 있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빛나는 삶, 귀중품의 삶을 사냐. 이 귀중품 뭡니까? 예. 결론이 좀 식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생각에 이 결론이 식상하다고, 귀중품이 되는 결론이 식상하다고 이어지는 이유는 이 어떻게 해서든 반대 세력이 있어요. 남도 망하게 하려는. 그래서 이 귀중품이 별거 아니라고 이미지화 시키려고 했던 사들의 노력. 유사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와 잘못된 종교적인 미개함으로 인해서 폄하됐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를 진심으로 믿게 된다면 종교단체에 헌금 바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마음속으로 믿으라는 거야. 현실로 있다는 것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야. 있는지 없는지 느껴보라는 거죠. 100% 있다고 느낄 겁니다.
속지 않았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순간 당신은 귀중품이 돼서 쓸만한 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사람이 죽어도 이게 시체에서도 이거 빼갈 정도로 쓸만한 거 아니야. 실버라는 게 얼마더라? 실버 1kg 그 금바가 1,000만 원 정도, 골드바는 한 1억 정도, 8천만 원 정도 하는 거니까. 그런 그 영원 불멸의 쓸모 있는 존재로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원소 수준으로 불멸의 영혼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 영상을 남기고 이 영상을 한 명 한 명 보고서 한 분 한 분이 도움을 받는 그 순간순간 실시간으로 저의 레벨이 계속 올라갑니다. 우수 영업사원이 되는 거라고 보나. 근데 이게 무슨 저렇게 뭐 이득을 본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내 레벨이 자꾸 오르는 거야. 이렇게. 내가 점점 더 여기 이 지구 감옥에 있는 남은 체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고나 이런 거는 임무를 끝나지 못했으니까 중간에 아웃돼 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때부터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되지만 자기의 수명이 늙어가고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드디어 본연의 영원 불멸의 영원 상태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가짜예요. 뻥이에요. 속임 씁니다. 교묘한 그런 거 되는 게 아니라 영원 불멸의 신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을 수감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한심한 게 뭡니까? 육체적인 그 젊음과 유욕에 나도 물론 뭐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물질욕이 있지만은 너무 거기에 미쳐가지고 막 그것만 찾으러 다니면은 이제 끝도 없는 목마름이 생겨요. 정말 괜찮은 남자, 정말 괜찮은 여자를 찾으려고 거기만 뭐 집착이 돼가지고 집착은 정신병이라고 하죠. 거기에 계속 그 사랑은 정신병이라는 말도 있어요. 어떤 미국 철학 그 영어권에 있는 Love is Mental Disease라고 고등학교 때 그걸 이렇게 명언책에서 한번 봤는데 충격적이더라고. 그런 거였어? 고등학교 때가 딱 그런 거 이제 눈 뜰 때잖아. 성욕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욕에 기초한 것이 맞고 숭고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성욕에 기초한 그 연동 패턴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그 쾌락에 취해서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근데 이제 같은 동음의의어인데 신이 인간에 대한 창조물의 자식에 대한 사랑 그건 좀 다르죠. 자식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물론 자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성욕의 결과물이긴 한데 둘이 연동돼 있는 거지만은 역시 선과 악이 이제 연동돼 있듯이 그렇게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이 몸에 장치가 돼 있는 거야, 이 생물이. 암수가 나눠져 있는 생물은 기본적으로 성욕이 장치돼 있기 때문에 그 자손 번식의 원동력으로 쓰이는 것이고 그런 거죠. 빵을 이렇게 늘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빵은 빵이고 빵에 잼을 바른다면 잼이 영혼이라면 안 발려있는 빵과 발려있는 빵의 차이는 크다는 거. 자, 이 정도로 하죠. 아이고야. 진짜 방송 앞날을 모르겠다. 랜덤 그 자체는. 나는 오늘 사실은 방송 안 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이제 좀 쉬어도 된다. 좀 시간도 채웠고 데이터도 좀 쌓였고 이제 디딤돌을 만들어냈으니까 100시간 정도 해서 아프리카를 다시 키우려고 하는 생각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다른 방송하고 이렇게 엮이다 보니까 전혀 생각하도 없듯이 다시 아프리카를 연두에 다시 동주동주를 켜서 이렇게 유튜브 시청자와 얘기하게 되는 방송을 했네요. 나도 이걸 딱 받아올 때 애초에 이걸 받아올 생각도 없어.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굳이
불특정으로 내 계획이 안 돼. 분명히 얘기는 했거든. 절대 방에 있을 때는 나를 부르지 말라고. 근데 이걸 받아와서 이렇게 하고서 다 먹을 줄 알았어. 또 받을 때는. 그러니까 집어 들고 왔지 둘 다. 근데 이걸 하나도 빵은 육신은 하나도 안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혼에 해당하는 이 음료만 마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내 처음 판단과는 다르게 이 빵은 한 조각도 먹지를 못하겠네요. 배가 불러서. 그리고 억지로라도 먹을 수가 있었잖아. 사실은 방송에서 보여주려고. 그것도 못하겠네. 너무 배가 불러. 그리고 배부른 걸 떠나서 뭔가가 막고 있어. 이 빵을 먹는 거. 그렇게 이 말을 내가 쓰는 이유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요번에 좀 저세상으로 가신 어떤 과학자가, 물리학자가 자기가 이제 타임머신을, 시간을 역행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론상으로 개발했는데, 그걸 이제 측정해 보니까 시간의 역행을 막고 있는 어떠한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의 역행을 막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이 과학자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명한 과학자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시간 반 방송 즐겁게 방송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참여해주신 분들도 다 스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디오스.